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각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의 어떤 이제 적용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지,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개념들, 어떤 이제 추진 배경들, 또는 이제 주요국들의 어떤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챕터 3, 4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특히 이제 이 팩토리 적용 사례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의 사례, 특히 이제 GE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 하면 이제 GE죠. GE 하면 이제 1892년 이제 에디슨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180개국 33만 명의 직원을 둔 정말 이제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이죠.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12개 기업 중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GE만 살아남았죠. GE를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가전회사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GE 하면은 굉장히 이제 무슨 전구, 특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제 전자제품들, 전기제품에서 이제 전자제품들을 주요하게 생산했는데, GE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냉장고가 이제 딱 이제 눈에 이제 머릿속에 딱 스치거든요. 근데 GE는 세계 최고의 이제 항공기, 엔진 및 가스터빈 제작사이고요. 풍력 발전기, 기관차, 화력 발전소,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는 대형 제조업체입니다. GE는 2011년 아마존, IBM, MS와 경쟁력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을 했고요. 2020년에 이제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고 이제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인 GE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 전환을 꾀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엔진, 터빈, 기관차 등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어떤 최첨단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GE는 이를 위해서 산업 사물 인터넷, 그래서 IIoT, 그래서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현장에 쓰이는 장비나 기계의 센서와 인터넷을 접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유무의 판단을 하고 또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고 최적화된 상태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GE는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요. 바로 이제 프레딕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2016년 3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스는요, 자사 계열사 400개 공장에 먼저 이제 활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한 결과 기기 및 공장 가동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E의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는요, 바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멀티모달 이제 공장입니다. 멀티모달 공장. 그래서 GE의 생각하는 공장을 처음으로 적용한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서는요, 공장 시설과 컴퓨터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품질 유지와 돌발적인 어떤 가동 중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접목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공정 및 설비 관리 최적화를 해서 불량, 오류를 줄이고 설계 시간 단축을 하고 비용 절감을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GE의 멀티모달 공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공장을 이제 생각하는 공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세 단계 이제 핵심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get connected, get insights, get optimized. 자, 그래서 설비와 생산 효율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모든 제조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대량의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 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보수 시점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산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공정위 품질 데이터를 확인해서 품질의 불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출하되는 제품의 모든 이력, 작업자, 생산 설비, 원부자재, 설비 도구 등을 관리하고요.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원인을 적절하게 찾아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최적화된 어떤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작업, ERP, PLM 등의 이제 데이터와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이제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이 생각하는 공장은요, 최대 15%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20%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20%의 생산 수율을 증가시키며 50%의 다운타임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죠. 좀 전에 이제 보았던 이제 프레딕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M만의 산업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여기 이제 산업 사물 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처럼요, iOS처럼 개발자가 빠르게 산업 사물 인터넷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산업 장비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손쉽게 어떠한 이제 툴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IIoT를 모르는 기업들도 IIoT 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G는 이런 이제 프레딕스를 IIoT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내에서만 연 1000여 건의 항공기 도착 지연과 결항을 예방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풍력 발전기 분야에서는요, 터빈 내부에 설치한 센서들로부터 받은 이제 풍향과 풍속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발전 효율을 5% 이상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는 실리콘밸리에 G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고 1,500여 명의 디지털 인력을 고용해서 프레딕스를 포함한 산업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G 계열사들이 프레딕스를 활용해 IIoT 앱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스는요, G 계열사에 이미 사용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발전소, 오일, 가스라든지 채굴, 정유, 병원, 철도,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라든지 음료, 조선 해양 분야도 손쉽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딕스를 기반으로 한 제조 공정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개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G가 만들어서 판 거는 뭡니까? 대형 구조물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전제품들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G의 대표적 스마트 공장이 인도의 멀티모달 공장에 이미 적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제품의 가격과 성능,
경쟁력 강화의 플랫폼에 기반한 산업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셨죠? 그래서 G 같은 게 이제 2015년 인도의 푼에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했고요. 생각하는 공장, 우리 지금 이제 보셨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위주의 공장이 아닌 비행기의 제트 엔진에서부터 기관차의 부품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 이제 아디다스입니다. 뭐 아디다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독일의 어떤 스포츠 의류 다국적 기업입니다. 1948년 독일인 아디 다이슬러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아디다스는요, 처음으로 기능제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좌우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 올림픽 경기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등을 통해서 판촉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피라미드식 어떤 파급 효과 모델에서 한마디로 우수한 선수들의 사용 영향력으로 인해서 보다 넓은 일반 고객층으로 하향 확산하는 것이 이제 피라미드식 파급 효과 모델인데요. 이것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경에 아디다스의 매출액은 10억 달러에 이르게였고요. 150여 개국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 라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조깅 붐과 나이키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실수를 범함으로써 성공의 길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함정이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78년 아디다슬러의 죽음과 함께 표류하기 시작한 아디다스 브랜드는요, 결국 프랑스 은행의 컨소시엄에 양도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습니다. 70년대 말에 미국에서 선두를 차지했던 아디다스의 점유율이 92년 3%까지 추락하는 결과까지 있었죠. 이런 이제 공경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조깅 열풍과 에어로빅 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마케팅 프로그램은 1970년대의 모델에 기초를 하고 있었죠. 이는 아디다스의 이미지 문제로 이어졌는데, 특히 젊은 층들은 아디다스를 유행에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나이키의 인력을 유입하고 새로운 이제 CEO를 이제 맞은 이제 아디다스는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정교하게 새롭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가 한때 상징하던 내용들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보다 나은 어떤 이제 정서적인 편익과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자, 이에 이제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는 바로 이제 스피드 팩토리라고 좀 표현합니다.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는 스피드 팩토리. 독일의 이제 안스바흐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는요, 3D 프린팅, 신소재, 로봇이 융합이 된 온 디맨드 생산 공장으로요,
4차 산업혁명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죠.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발의 유형, 디자인, 소재, 색깔, 깔창, 신발끈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유형을 입력하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독일의 제조 공장에서요. 데이터가 이제 즉시 이제 전송이 되면서 5시간 이내에 맞춤형 신발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남아 공장에서 3주가 소요되던 신발 제작과 비교했을 때 이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스피드 팩토리 공정을 통해서 3D 프린터와 로봇 12대, 사람 10명이 연간 50만 켤레 생산할 수 있어서 엄청난 효율성이 개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피드 팩토리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최단시간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 팩토리는 전 자동화 시스템과 고객 맞춤형으로 유연성, 디자인과 기술력의 완벽히 결합시킨 상품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디다스의 영업이익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의 의미를 한번 보셨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오시죠? 자, 다음은 어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팍스콘. 팍스콘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저기 뭐 대만 기업이죠. 팍스콘 이제 홍하이의 상호이자 자회사로 홍하이 그룹은 홍하이 정밀공업과 그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 등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과 노키아, 모토로라의 제품을 만드는 폭스콘 인터내셔널 홀딩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근로자 수만요, 약 120만 명, 전 세계에 40개 정도의 공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한 14개가 있습니다. 40개 공장인데 이제 중국이 14개. 그래서 세계 최대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생산이죠. OEM 기업인 것이죠. 자, 그래서 2009년 출시된 아이폰 이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폭스콘도 본격적인 글로벌 IT 전작기 중심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 이제 160조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폭스콘도 최근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분쟁도 있어가지고 중국도 이제 또 대만과 중국이지만 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대치 상황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 추세가 되면서 폭스콘도 중국 내 공장들을 이제 서서히 철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이런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 모델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제 폭스콘 제조 공장도. 그래서 로봇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11만 명의 제조 인력을요, 5만 명으로 감축했고요. 2020년 중국 공장에서 30% 자동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BBC에 따르면은 이미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 위치한 505개 공장은요, 2014년 9월 이후 42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이 약 한 7조 5,705억 원을 투자해서 수천 명의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그래서 로봇 도입으로 노동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축해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대의 고용주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무인화 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 이제 폭스콘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가 절감, 그래서 영업이익을 증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처음에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자동화 기술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선 1단계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의 수리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생산 라인을 자동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그러면서 이제 생산 물류, 시범 생산과 검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할당함으로써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이러한 3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어떤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재점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팍스콘.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자동화 기술의 기술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하나 이제 대표적인 팍스콘의 사례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사례죠. 이제 바로 이제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삼성의 SDS,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사례로 우리나라 이제 SDS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SDS는 이제 1985년 삼성그룹의 계열로 대한민국 ICT 기업이죠. 그래서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대외 SI, 한마디로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또는 이제 IT 아웃소싱과 물류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요. 최근에는 모바일, 클라우드, 보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솔루션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삼성 SDS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넥스플랜트입니다. 넥스플랜트. 국내 제조기업은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량 원인을 파악하는 이런 어떤 전수 분석이 이제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 간의 역량 차이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상이한 분석 결과들이 도출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삼성 SDS는 제조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인공지능, 그래서 한번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넥스플랜트를 2017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플랜트 솔루션은요, 지난 30년간 삼성전자 등 다수의 기업의 공장 그리고 제조 현장에 적용한 경험을 집대성해서 완성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술로 이제 제품 개발 초기부터 튼튼한 설계 체계를 지원하는 스마트 디자인, 제조 전 부분 업무를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또 설비 효율의 이제 제품 품질 향상에 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체 생산 활동을 최적 관리하고 생산 현장이 무인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넥스플랜트 솔루션은 제조 공정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IoT를 이제 통해서 설비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제조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어떤 시간을 과거 최대 12시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12시간에서요. 10분. 자,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 국내 전자업종의 한 기업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 분석가에게 의뢰하고 결과를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 최대 12시간이 걸리는데 이 솔루션을 가동을 하니까 약 한 10분 이내로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SDS 이제 넥스플래트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설비 이상 제품 불량을 유발한 책임 인자를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통해 자동 검출함으로써 10분 이내로 대폭 감소하는 등에 있어 이제 생산성에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시간이 걸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10분 이내로 줄였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능 탑재로 불량을 일으키는 요인을 쉽게 자동으로 파악해 주고요. 해결의 우선순위를 추천해 줌으로써 엔지니어가 해당 설비 문제를 조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삼성의 SDS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넥스플랜트 솔루션이 국내 이제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전기, 전자, 섬유,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규모 제조 공장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선진국 또는 이제 기업들은 제조 현장에서 이러한 스마트화를 국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핵심 기반 기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새로운 가치 및 수익 창출이 원동력을 삼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미 본 G 전통적인 어떤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G의 프레딕스 같은 소프트웨어와 IoT, 클라우드 등을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31.1%까지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제조업에 굉장히 편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높죠. 그러나 최근 원가 상승, 단위당 노동 비용이 답보 상태이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외부 환경, 한마디로 이제 엔저 또는 이제 후발국들의 이제 추격 등이죠. 제조업의 이제 경쟁력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제조 현장의 이제 스마트화와 스마트 공장 공급 육성,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의 확산은 제조 강국으로서 이 이제 체질 개선과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 향상, 노동 생산성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선진국형의 산업 모델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점차 이제 높아지는 것이 선진국형 어떤 이제 그 산업 구조 모델인데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그 코비드19 사태 등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제조업 강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조업 강국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국의 산업 기술을 통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위기 상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점들이 있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개방형 이제 생태계 구축이 또 필요하고 산하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이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구축, 상대적으로 작업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등 이러한 총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조업을 이제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함으로써 전후방 산업의 이제 고용 창출이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제조업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조와 IT, 인공지능, 융합기술 등을 결합한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이제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육체적 노동의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제 벗어나셔가지고 지적 노동의 시대로 이제는 이런 이제 팩토리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따른 어떤 지식과 기술들을 빠르게 익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보는 서비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